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메타버스 대표주인 로블록스 관련해서 정용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가장 뜨거운 주제는 메타버스인 것 같은데요. 로블록스가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떴습니다. 우선 로블록스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로블록스는 게임 제작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저희 사용자들이 그 로블록스 안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이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로블록스처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유통을 해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제가 알기로는 약 이제 2천만 개의 게임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블록스의 대표 게임 입양하세요. 네. 이거를 하나 예로 들어서 이 게임을 활용한 로블록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게임 유통이기 때문에 게임을 결제를 하면 매출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과 수익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100이라는 아이템을 팔게 된다고 한다면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70% 정도를 가져가고요. 로블록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아바타가 있습니다. 네. 아바타에 대한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아바타에 대한 크리에이터, 의류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30%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한 게 입양하세요는 어떤 게임인가요? 입양하세요가 기본적으로 로블록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온라인 게임들 MMO라는 장르랑 거의 유사한데요. 네. 그 안에 자유도를 가지고 자기 이제 펫들이 있어요. 그 펫들을 가지고 키우고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게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동물의 숲?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농장을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양하세요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든 친구들과의 소셜 활동을 하든 간에 다양한 활동들을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은 전통 게임 회사랑 로블록스와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EA나 테이크투 같은 북미의 전통 게임사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게임사들의 중요한 특징은 게임을 주로 판매를 합니다. 네. 게임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옛날에 CD를 샀잖아요. CD를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인데 로블록스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D를 파는 것보다는 게임을 제작하고 유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는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기존의 전통 게임사와는 수익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는 더 나아가서 게임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게임들이 로블록스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블록스가 완전히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건데, 네. 그럼 개발자는 로블록스 회사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로블록스에 속하지 않고요. 각 개인 개발자나 중소 개발자가 로블록스에 가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 있는 약 1.5억 명 정도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기 게임을 노출시키고 아이템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로블록스 게임 개발자도 뭔가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수료 같은 것도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무료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로블록스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의 다양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수익 구조가 돈을 벌게 됐을 때 그거 일정 부분을 개발자가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블록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부터 매출은 꾸준히 올라오는데 영업 손실 폭은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실적을 좀 자세히 연간으로 보시면 2018년, 19년은 영업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020년에 엄청 커졌어요. 예. 왜 그러냐인데 2020년은 우리가 그 로블록스 안에서 아이템을 되게 많이 구매했던 시기입니다. 로블록스 특징이 매출액이
우리가 게임 결제하는 금액과 좀 다릅니다. 아, 그럼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로블록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그 결제액을 23개월 동안 안분해서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개발자는 돈을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2020년 비용은 커졌는데 2020년 매출액은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을 봤을 때는 회계적으로 영업 적자폭이 커졌는데 결제액과 비교해보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와 내년부터는 당연히 결제액 대비 매출액이 커질 거니까 올해부터의 실적 개선폭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3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의 어떤 영업이익 네.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업이익은 아마 흑자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로블록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지금 말씀드린 매출액도 아니고 결제액입니다. 결제액이요? 네. 로블록스가 상장하기 이전에 올해의 결제액 전망치를 이미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170%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70%, 올해 10%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 대비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니까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 2022년부터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결제액이 더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간 영업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언제쯤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 로블록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데이터 센터를 혼자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기업들은 뭐 대형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걸 쓰는데 로블록스는 혼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으면 흑자가 되게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블록스가 개발자들한테 더 다양한 가치를 주기 위해서 R&D도 많이 합니다. R&D요? 네, 그래서 자기네 개발자들을 모으고 그 개발자들을 동원해서 외부 개발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죠. 더 많은 게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를 논하는 건 제 생각에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로블록스가 전체 게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출액을 늘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결제액을 늘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러한 기업을 볼 때 장기 성장성을 보통 보잖아요. 네. 단기 수익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을 보는데 로블록스는 결국 그 전체 게임 시장 내의 점유율이 1% 정도인데 이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장 점유율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실까요? 네, 로블록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속도가 이제 작년보다 올해는 둔화되겠지만 내년부터 올라갈 수가 있다 보고 있고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발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로블록스는 아까 말씀드린 수익 구조상 개발자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보면 로블록스가 소위 우리가 말하고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로블록스 안에서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길 원합니다. 게임 말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로블록스 상장하기 전에 로블록스 게임 안에서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어요. 아, 어떤 설명회였나요? 자기들 이제 상장할 때 이제 다 모아놓고 아바타들 다 모아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로블록스가 지금은 게임 개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게임을 넘어선 분야로 다양한 현실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로블록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업체 대비 로블록스가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로블록스가 이 업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한다라고 보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캐주얼 게임들. 예를 들어, 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퍼즐 게임류나 이런 게임을 하는 거랑 입양하세요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목적을 통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게임과 게임의 비교라서 로블록스가 게임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블록스가 어쨌든 게임 유통 플랫폼이라서 우리가 보통 PC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스팀 같은 거를 통해서 게임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스팀과 이 로블록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훨씬 더 로블록스는 모바일 지향적이고 더군다나 또 다양한 콘솔이나 PC도 가능하고 더 다양한 게임들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경쟁의 요인은 게임 엔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게임 제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어떤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건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유니티라는 엔진이 또 있잖아요. 네네. 개발자가 유니티를 통해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각 개발자들에게 다른 엔진을 쓰지 않고 로블록스를 통해 게임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로블록스는 다른 경쟁사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만한 거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로블록스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일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로블록스가 이미 올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이나 최근 동향을 보면 오히려 지금 제시한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제시한 예상 상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경쟁력, 게임 시장 내 경쟁력도 충분히 있고 더 길게 보면 로블록스가 게임 이외의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게임 시장 내 점유율이 1%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시장 내에서의 침투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가진 경쟁력에 대한 믿음은 가져가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